알려주는 창업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또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번에 인공지능 교과서 시대의 사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해서 또 알아봤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교과서로 인한 사교육의 변화. 예. 예. 어떻게 보면 요즘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해서 뭐 시리즈처럼 쭉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예.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네, 아마도 인공지능 정책적으로 지정을 해서 산업 전반이 바뀌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도입으로 인해 수많은 산업과 사회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터넷 시대, 인터넷을 다루는 것과 같은 기능이기에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기 반드시 필요한 교육혁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원고 쓰는 것도 인공지능을 상당히 많이 쓰고 지금 원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 원고를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시작으로 이제 그야말로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오늘은 인공지능 교과서가 사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씀 좀 해주시겠다고요? 자,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한 2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 진보 교육감들이 시험이란 제도를 없앰으로써 사교육을 잡으려고 했죠.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요. 결국 그런데 어떻게 되냐, 사교육 시장이 더 커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경쟁은 남아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시험을 없앤다고 해서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집을 풀지 않는 대신 학원으로. 학원에서 시험이 생겼어요. 거기서 공부해서 다시 또 시험을 봐요. 근데 학원에서도 문제를 풀려면 예. 시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 시험만 없어진 것 뿐이지 학원 시험이 다시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보수 교육감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교육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경쟁을 통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레벨이 교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교육 산업을 줄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 개발에 따른 사교육의 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사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제 서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있었던 경험인데 2004년도에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EBS 수능 문제를 70%를 낸다고 해서 온라인 교육 강의를 무료로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서점 하다가 그것도 대단한 변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존에 팔리던 문제집이 안 나가고 EBS로 집중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교육을 하던 학원이나 과외 등이 고전을 한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기존에 큰 학원들이 막 망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데 되려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버는 온라인 강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이처럼 기술이 개발이 되면 당장의 사교육 시장은 막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사교육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100억 이상을 번다는 일타 강사들 아마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온라인을 틀어주는데 뭐하러 그걸 보냐 그랬는데 거기서 잘 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크게 키웠던 거죠. 자, 이쯤에서 더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AI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부터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본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2019년부터 학생 1인당 한 대의 PC나 태블릿을 제공하고 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기가스쿨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후 애프터 기가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기반 교육 환경 정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AI 교육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네요. 사실 이거는 디지털 정책만 앞서가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AI를 활용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네.
약간 미국도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 중인가요? 미국은 이게 주마다 달라요. 일부 주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2017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디지털 교과서 전환을 포함한 Transition to Digital Learning in Schools,라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201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들이 교과서 등 교재 구입 관련 예산의 50%까지 디지털화된 콘텐츠로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구입을 한다는 정책을 결정한 후 2015년부터 주정부 예산으로 학생용 크롬북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여긴 이미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게 아주 흔한 그런 경우가 되고 있죠. 예. 그럼 혹시 국내에서 인공지능 교과서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미 팔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이스크림 땡땡이라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학습 데이터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서 대시보드, 수학 코스웨어, 최적의 학습 경로와 콘텐츠 추천 및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교사를 위한 맞춤형 학습 설계 및 처방,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이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습서, 평가서, 전과를 일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왜 이런 걸 안 만드냐. 우리도 팔 수 있으니까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우리는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학생하고 선생님한테만 학습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미칠 의미도 크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회사들이 될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럼 현재 국내 사교육 업체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체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학습지 쪽이 많은데요. 밀당 땡땡이라고 AI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놀라워요. 이 시스템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지,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등을 관리하고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학부모한테 가요. 얘 공부 안 한다. 그리고 땡땡 싱크빅은 키드 액티브를 협업하여 AI 수학, 땡땡 북클럽, 땡땡 스마트홀 등 에듀테크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 업체들은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교육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교과서를 도입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적어주실까요?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성적을 올린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디지털 교과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AI 교과서에는 학생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AI 챗봇 기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맞춤형 보충교재를 만들 수 있고 공교육이 강화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실제 사교육이 진짜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마 교육청에서 의도하는 방식의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쟁이 존재하는 사교육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교과서의 부작용과 약점 등을 파고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AI 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AI의 부작용, 또 그 약점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선 첫 번째가 교사 연수 부족, 두 번째가 학습 격차 증가, 세 번째가 집중력 부족, 네 번째가 눈의 피로 등등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교사 연수 부족을 부작용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AI 교과서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를 활용한 교사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시기 때도 우리가 봤죠. 코로나 시기 때 학원 선생님들은 바로 원격 수업을 했어요. 근데 교사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년 뒤에나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이 되더라도 최소 1년 뒤에나 대부분의 교사 연수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격차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예상하셨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AI 교과서가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학생 하나하나의 상태를 살피고 피드백을 주는 일은 결국 교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각자 다른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은 당연하죠. 그래요? 예. 집중력도 저하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 그건 왜 그렇죠? 예전에도 디지털 그 교과서 도입할 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어. 애들이 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스마트 패드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종종 다른 소셜 미디어나 게임 등을 제공함으로도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게임 사이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차단 프로그램. 그렇겠죠. 근데 또 이걸 또 회피하는 방법을 또 찾겠죠. 애들이 놀고 싶으니까.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의 피로라는 부작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아무래도 장시간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눈도 피로해지고 금방 또 지루해지고 아이들도 집중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디지털 화면을 보는 것은 눈의 피로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LED의 그 빛이 종이에서 반사된 빛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시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도입된 다음 디지털 교과서를 보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눈 보호 환경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그 새로운 시장이네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럼 인공지능 교과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의 어떤 약점을 좀 파악해서 공략하게 될까요? 우선 인공지능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사교육 시장의 다음과 같은 공교육의 약점을 파악하여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 데이터 활용, 두 번째가 맞춤형 학습 수요, 세 번째가 아날로그 훈련입니다. 그럼 학습 데이터 활용은 어떤 식으로 그럼 사교육을 변화시킬까요? AI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사교육 업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예전에 그 EBS가 인강을 공짜로 뿌렸을 때 처음에는 망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더 대단한 선생님들을 자신들이 모셔와가지고 더 잘 가르쳐 줬잖아요. 여기서 데이터가 더 좋게 들어오는 거죠, 사교육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자주 틀리는 문항 유형, 문항별 소요 시간 등 사교육이 이 정보가 흘러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더 고도화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을 넘어서 진로, 직업교육에까지 인생 코칭까지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만 가르치지만 학원서는 얘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까지도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맞춤형 학습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걸로 좀 보세요? 자, AI 교과서 도입으로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AI 평가에 따라 수준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기대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은 심화 학습을 받기 위해 느린 학습자는 학습에 뒤처졌다는 생각에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도 문제가 전혀 다른 걸 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끝으로 아날로그 읽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왜 필요할까요? 저희 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패드를 사주고 종이를 뽑아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다 출력으로 다시 풀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눈이 아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눈의 피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전자기기만 가지고 눈의 피로를 줄일 수가 없어서 종이책을 봐줘야 합니다. 게다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중요한 시험은 전부 종이로 봅니다. 우리가 전자투표 안 하잖아요. 종이에다 투표하잖아요. 이 어떤 현대 세상에서도. 그러다 보니 실제로 종이 위에 힘을 줘서 오랫동안 글을 쓰는 것을 따로 훈련해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프랑스에선 지금 만 13세 이하들한테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글을 쓰는 능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글 쓰는 능력 훈련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하게 훈련을 하지 않는 아날로그 글쓰기 훈련을 따로 시킴으로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종이 위에다 글 쓰는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가정의 프린트기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프린트해도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또. 네. 자, 오늘은 인공지능 교과서 시대의 사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현장은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사 연수 부족, 학습 격차 증가, 집중력 저하, 눈의 피로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학습 데이터 활용, 맞춤형 학습 수요 증가, 아날로그 필기 훈련 등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교육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로, 직업교육에 이른 인생 코칭까지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작점으로 대규모 직업 변화의 일부로서 각자의 분야에 대비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 시작이 되면 언제부터 좀 본격화될까요? 2028년이죠. 지금 이 정부의 목표가 2028년까지 예체능을 제외한 전 과목을 AI 교과서화하겠다 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